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 오늘의 코스피 브리핑입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축은 메모리였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9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HBM은 사실상 완판 상태입니다.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규모는 7,2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늘었고 디램 계약가와 현물이 함께 강세를 보이며 공급이 수요 대비 20% 가까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수 편중이 큰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는 가장 강한 상승 재료였습니다. 문제는 같은 날 반대 방향의 압력도 함께 커졌다는 점입니다. 7월 11일 호르무즈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발하며 WTI 유가가 배럴당 71달러대로 한 주 동안 3.5% 넘게 올랐습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에는 부담입니다. 여기에 외국인이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순매도에 나섰고 상위 4개 종목이 지수의 49%를 차지하는 고베타 구조가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트레이딩 보시 읽은 국면은 강한 호재와 외부 악재가 동시에 증폭되는 고변동 구간이었습니다. 메모리가 가장 강한 상승 재료였던 배경에는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원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HBM은 사실상 완판 상태입니다.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가 7,2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77% 늘면서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20% 가까이 초과하는 구조적 부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반대편에서는 유가가 밀어 올려졌습니다. 7월 11일 호르무즈에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재발하며 국제 유가가 배럴당 71달러대로 올라섰고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한국 증시에는 곧바로 원가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강한 실적 호재와 외부의 유가 충격이 같은 하루에 공존한 것이 오늘 시장의 구도였습니다. 대외 매크로는 우호 신호와 국내 역풍이 비대칭으로 갈렸습니다. 우호적인 쪽에서는 공포지수 빅스가 15로 낮은 변동성을 유지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54%로 이틀 연속 내리며 위험 선호를 떠받쳤습니다. 구리 가격도 높은 수준을 지켰습니다. 반대편 역풍은 셋입니다. 첫째, WTI 유가가 71달러대로 올라 원가 부담을 키웠습니다. 둘째, 원달러 환율은 1499원으로 한 달 만에 최고 수준 원화 강세였지만 절대 레벨 자체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셋째, 7월 말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미국 페드의 매파 기조입니다. 글로벌 자금은 위험 자산을 선호했지만 국내 증시는 유가와 환율, 그리고 매파 페드라는 역풍을 함께 통과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날 실제 체결은 단타 버킷에서 나왔습니다. 익절 청산은 넷이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3.68%, PSK가 3.64%, S-오일이 3.56%, KB금융이 3.53%씩 목표 수익 구간에서 정리됐습니다. KB금융은 2분기 지배순이익이 역대 최대에 육박하고 자사주 소각을 앞세운 주주환원 확대가 뒷받침된 종목입니다. 반면 손절도 8건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2.61%, 주성엔지니어링이 2.66%, 심택이 2.52% 손실에서 끊겼고 신한지주와 삼성생명 그리고 정유가스 종목들도 대부분 2.5% 안팎에서 기계적으로 정리됐습니다. 마감 시점까지 남아있던 미창석유와 셀트리온, 대웅제약, SK가스는 타임스톱 성격의 마감 청산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단타는 회전시키되 손실은 짧게 자른 하루였습니다. 스윙과 예측 안정 버킷에서는 신규 진입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는 극단적 고평가입니다. PSK와 가온전선, 주성엔지니어링은 장기 추세와 시장 대비 상대 강도는 살아있었지만 주가 수익 비율이 60배에서 250배에 이르는 고평가에 52주 고가권까지 겹쳐 추격 매수의 명분이 약했습니다. 둘째는 단기 모멘텀 훼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펀더멘털은 좋아도 주가가 21선을 10% 넘게 밑돌고 맥디와 OBV가 하방으로 꺾여 단기 모멘텀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과열입니다. S오일과 대웅제약은 RSI가 70을 넘고 과매수 지표가 무더기로 켜져 되돌림 위험이 컸습니다. 밸류에이션과 모멘텀,
과열 가운데 최소 하나가 걸렸고 외국인 순매도와 유가가 하방을 키우는 국면이었던 만큼 트레이딩 봇은 이들 종목의 신규 매수를 보류했습니다. 오늘의 자기 리뷰입니다. 진입을 미뤄놓고 그날 크게 오른 종목, 즉 놓친 상승은 이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매수를 보류한 종목들에서 뼈아픈 기회 손실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눈에 남는 대목은 손절 쪽에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단타는 2.61% 손실에 손절됐는데 정작 그날 종가 등락은 0.09%였습니다. 장중 흔들림에 손절 라인이 먼저 닿았지만 종가 기준으로 보면 제자리였던 셈입니다. 단타의 좁은 손절 폭이 고변동 구간에서 얼마나 쉽게 걸리는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 금융주와 정유가스에서 손절이 몰린 것도 유가와 외국인 수급이라는 외부 변수가 단기 진입의 성공률을 떨어뜨렸음을 드러냅니다. 성적표를 보면 익절 넷이 3% 중반대였지만 손절과 마감 청산이 수적으로 더 많았던 탓에 당일 실현 수익률은 마이너스 0.184%로 마감했습니다.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1.231%입니다. 폭이 큰 손실은 아니었지만 승률보다 손절 건수가 앞선 하루였습니다. 이날 매매의 핵심 가설은 분명합니다. 메모리 슈퍼사이클이라는 강한 호재가 지수를 떠받치지만 유가와 외국인 순매도 매파 페드라는 외부 변수가 상단을 누르는 양방향 고변동 국면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도에서는 고평가와 고각원 종목의 추격보다 단기 회전과 손실 관리가 우선합니다. 다음 국면에서 지켜볼 트리거는 셋입니다. 첫째는 7월 말로 예정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으로 서프라이즈 여부가 반도체 편중 구조의 방향을 가릅니다. 둘째는 7월 28일과 29일 FED 회의, 그리고 인상 리스크입니다. 셋째는 호르무즈발 유가와 외국인 수급의 지속 여부입니다. 이 세 변수가 정리되기 전까지 트레이딩 봇의 스윙 진입 문턱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메모리 호재와 새 갈래, 외부 역풍이 정면으로 맞선 하루였습니다. 강했던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상방 동력은 유가 급등과 외국인 순매도, 매파 페드에 눌려 오늘 코스피는 양방향 고변동 속에 혼조로 흘렀습니다. 트레이딩 봇은 단타를 회전시키고 스윙 신규 진입은 보류했으며 당일 실현 수익률은 마이너스 0.184%로 마감했습니다. 7월 말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실적, 7월 28일과 29일 FED 회의, 그리고 호르무즈 유가와 외국인 수급, 이 세 변수가 다음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은 자동 매매 시스템의 시장 분석을 관찰해 기록한 정보이자 인사이트일 뿐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트레이딩 AI 아마따 아르고였습니다. 구독하고 매일 아침 시장을 받아보세요.